간단하게 중국 요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 오늘 만들어주실 요리 두 가지가 뭐죠? 굴소스를 이용한 팔보채. 네, 팔보채. 그리고 하나는 또 뭐였죠? 마늘콩 소스를 이용한 소안심. 예, 그래서 마늘콩 소스가 아마 생각할지 모르는데 오늘 한번 만들어 놓은 걸 보시고 네. 되게 쉽거든요. 근데 소안심으로 했지만은 이거는 소스만 완성되면은 재료를 우리가 바꿔서 또 다른 요리로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 보시고 또 돌아가셔가지고 다른 요리를 일단 시식 메뉴로 마늘 콩소스 새안심을 준비를 했어요. 네. 여러분들 다른 고기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고기로 준비한 게 아니라요. 다 소고기 안심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소안심 다 이렇게 한두 잔씩 드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사용하는 소스 중에서 두반장하고 굴소스는 알겠는데 선생님 일로 오세요. 그럴까요? 네. 두반장하고 굴소스는 많이 익숙해서 알 것 같은데 마늘 콩소스가 사실은 저도 한 번도 써보지 못했어요. 이 소스가 어떤 소스일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고급 식당에 가시면 아마 이제 드실 수 있는 뭐 검은 콩 소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부치 소스 막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익은기에서는 여기다가 이 소스에다가 여기다가 마늘을 또 많이 넣었어요. 일단 건강에도 좋고 또 하나는 마늘 넣어서 볶았기 때문에 향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검은 콩을 사용했는데 또 그렇죠. 또 발효하는 게 있는데 그 검은 콩을 또 여기다 넣어가지고 발효를 한 거를 넣어가지고 뭐 맛도 좋지만 건강에도 매우 좋은 그 웰빙 그런 이 소스이기 소스에도 때문에 역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발효의 비법이 그렇죠. 어떻게 우리나라 그렇죠. 발효가 요즘 한참 인기인 줄 알고 또 익은기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발효된 이런 콩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요리부터 먼저 만드는 걸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먼저 팔보채를 제가 준비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팔보채는 저희가 중식당에 가도 아주 특별한 날일 때 한 번씩 아주 특별한 날일 때 그때 한 번씩 이렇게 시켜먹는 그런 요리인데요. 팔보채가 어떤 요리인지 한번. 그렇죠. 팔보채는 사실 이제 중국 광동 요리긴 합니다. 광동 요리인데 이게 중국 어느 지역에도 팔보채가 있어요. 왜 팔보채가 있냐면 팔보라고 하는 거는 8가지 좋은데 중국 사람 팔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팔은 뭐 재물이 불어난다, 뭐 흥해진다 이런 좋은 의미의 숫자예요. 그래서 팔자를 많이 사는데 재물도 이런 재료도 팔자를 많이 사는다. 팔보. 그래서 사실은 딱 8가지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8가지 좋은 재료가 있지만은 지금은 약간의 상징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 지역에서 아니면은 지금 현재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재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해물 팔보채라고 했는데 여기 해물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야채도 준비해서 재료를 보시면은 재료가 다 너무 좋아요. 그죠? 버섯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죽순 이거는 은행도 들어가요. 은행이죠. 요즘 한참 나오는 은행. 그리고 야채는 해물도 너무 화려해요. 해물도 보면은 예. 해삼이 들어가죠. 그리고 오징어. 여기는 전복도 들어가겠네요. 전복 들어가고 새우 그리고 키조개살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뭐 냉장고 딱 열면은 여러 야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버섯도 지금 제가 얘기한 뭐 양송이 버섯이나 표고버섯 외에도 여러 가지 버섯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이 넣으셔도 돼요. 뭐 이런 시장에 하면 좋은 재료들 많잖아요. 그렇죠? 해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라 같은 거 있으면 소라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해삼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해삼 없어요. 솔직히 이거 해삼 풀린 거. 그렇죠. 이게 거산 풀린 건데 이게 없더라고요. 이거 어렵죠. 네. 이거는 중국 그래서 불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팔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좋은 재료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뭐 재료를 실한상 미리 썰어놨습니다. 썰어놨는데 저는 좀 잘게 이렇게 썰어져 있는데 이거는 뭐 크신 분은 또 크게 쓰셔도 되고요. 작으신 분은 작게 쓰셔도 됩니다. 자, 이 재료를 모든 재료를 이제 볶기 전에 이거를 한번 물을 빼줄 거예요. 그래야 양념이 잘 되거든요. 어떻게 빼냐? 한번 데칠 겁니다. 데치면 그 재료에 열도 가해지지만 여기 있는 수분이 빠지게 돼요. 그럼 양념을 넣었을 때 양념이 잘 되게 되거든요. 모든 재료라고 했는데 여기 대파, 생강, 마늘이라는 향신료만 빼놓고 나머지 재료는 그냥 끓는 물에 넣고 선생님 이거 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있죠. 아까 있었는데 채가 어디 갔더라? 뭐 저 너무 잘 알죠? 금방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넣고 자, 이거는 삶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데치는 겁니다. 삶는 거와 데치는 거의 차이점은? 데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는 거는 100% 익혀야 되지만 데치는 거는 50%에서 60% 정도로 익히면 되는 거죠. 그냥 살짝. 그렇죠. 왜냐면 이거 다시 볶아줘야 되니까 다시 가열을 해야 되니까
굳이 푹 삶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푹 삶으면 여기 신선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맛있는 맛도 다 빠지죠. 그렇죠. 그렇죠. 맛있는 거 빠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자, 이렇게 살짝 데쳐서 이거를 이제 건져낼 겁니다. 제가 저쪽 가서 건져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이거를 건져내서요.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볶아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한번 데쳤으니까 이것도 깨끗한 물에 씻어야 되겠지 해서 씻는 분도 계신데 씻으면 안 돼요. 왜냐면 데치는 이유가 이 안에 있는 수분을 빼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볶음을 할 때 간이 잘 배고 요리가 완성됐을 때 물이 흐르지 않아서 요리가 깨끗한 요리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씻어야 하나, 씻어서 그쵸. 식혀야 되나, 아니면 뜨거운 채로 그냥 사용해야 되나. 사실 그게 작은 팁이긴 하지만 되게 그렇죠. 데치는 이유는 이 안에 수분을 빼주기 위해서. 그리고 뜨거운 상태에서 볶으면 금방 중식 요리 되게 빨리 볶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볶아지는 이유도 되고요. 자, 제가 식용유를 좀 바꿀게요. 역시 중국 음식 볶을 때는 아무래도 기름이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불이 약할 때는 식용유를 좀 적게 넣는데 불이 셀 때는 식용유를 좀 많이 넣어갑니다. 현장에서는 기름을 좀 많이 넣어요. 왜냐면 기름을 적게 넣으면 이게 빨리 타거든요. 근데 그 센 불에 되면 기름 많이 넣으면 대신 볶아내면 기름이 다 증발돼서 그렇게 느끼하지 않습니다. 근데 집에서 먹을 때는 많이 안 넣으셔야 돼요. 불이 약하니까. 그렇죠. 집의 화력은 중국집에서 쓰는 그런 화력을 못 따라가니까. 그렇죠. 먼저 여기 아까 데치지 않은 유일한 재료가 있죠. 대파, 생강, 마늘. 이거를 살짝 볶아주세요. 볶아주시고 여 위에다가 뭘 넣냐면은 자, 많은 요리에 잔내를 빼주려고 술을 넣어주습니다. 술은 뭐 그렇죠. 술을 넣으면서 살짝 그렇죠. 잔내를 빼주는 거예요. 잔내를 빼준 다음에 데친 재료를 넣어주세요. 자, 재료는 이미 다 데쳐있기 때문에 오래 안 볶으셔도 돼요. 넣자마자 바로 여기다 뭐 양념을 하는데 양념은 간장. 간장. 그리고 굴소스. 예, 오늘 주인공이 네. 굴소스. 한 줄씩만 넣어주시면 네. 돼요. 그리고 간장 굴소스를 같이 네, 여기 넣어요. 옵션이 있는데 후춧가루를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저 돼요. 고춧가루 좋아해요. 그러면은 후춧가루도 살짝 묻혀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더 들어갈 양념 있나요? 없습니다. 요거만 넣으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요. 예. 이 굴소스가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있고 세계적으로 네. 되게 있는데 사실 처음에 굴소스가 만들어진 거는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 100 몇십 년밖에 안 됐잖아요. 125년씩이나 됐죠. 아, 나보다 오래됐군요. 네, 125년, 여기 125년을 처음 분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 밖에가 아주 아니라 오래된 시간이 형님이시네요. 있어요. 예. 중국 사람들은 굴을 네. 삶아서 말린 다음에 나중에 불려서 요리를 많이 해 먹어요. 아, 네. 근데 그 삶는 과정에서 실수 오래 삶았어요. 네. 오래 삶다 보니까 네. 그 삶은 그 굴의 질이 네. 향이 되게 좋아진 거예요. 네. 아, 이걸로 양념을 하면 되게 좋겠다. 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굴소스. 우연찮게 그렇죠. 조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서 소스. 만들어진 소스가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소스가 된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미국이 소스가 100개국에 수출된다고 하니까 아주 글로벌한 기업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하는 동안 너무 네. 오래 볶은 것 같은데 여기다가 네. 이제 마무리 해줘야 돼요. 마무리 네. 어떻게 하냐면 물을 좀 생수. 생수. 네. 뭐 그냥 수돗물 사용하셔도 생수가 있으니까 생수를 넣는데 너무 생수는 많이 볶으면 찔. 네, 내가 요리를 할 것이냐 밥을 먹을 것이냐에 따라 다른데 네. 요리를 하겠다 그러면 3분의 1컵 정도만 넣어주시고 네. 밥을 먹겠다 그러면 한 컵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요리를 왜냐면 하겠다. 밥을 하면은 덮밥으로 먹으니까 좀 걸쭉하게 덮밥 소스일 때는 한 컵. 그렇죠. 그다음에 볶음 요리일 때는 그냥 3분의 1 정도 약간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살짝 볶고 이제 보면 약간 그 여기 보시면은 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념이 소스에 묻어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스에 다 붙이려면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물전분을 풀어줘가지고 소스에 하나하나에 양념이 배게끔 네, 만들어줍니다. 맞아요. 물전분. 중국 요리에서 중국 물전분 요리에서 많이 쓰죠. 튀기기가 어렵고 또 하나 어려운 게 물전분 푸는 거죠. 네. 물전분 푸는 방법도 아주 자, 전분 좀 주실래요? 자, 전분. 자, 전분
전분은 네, 하나 어떤 넣으시고요. 전분 사용해요, 자, 선생님? 전분 넣으시면 감자, 고구마. 감자 전분이 제일 좋습니다. 네, 감자 감자 전분 전분이 사용하시래요. 네. 제일 딱 그 양념할 때 네. 정량이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여기다가 뭐 옥수수 전분 이렇게는 전분이 많이 들어가서 이 질척하게 나옵니다. 아, 전분량을 네, 사용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전분 들어간 양의 2배 정도의 물을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녹말가루 한 숟갈이면 하나면 네. 물은 두 배.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하고 2배 정도. 있었어요. 네. 잘하고 만약에 나는 진짜로 요리 왕초보다 그럼 네. 3배 정도 넣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물을 좀 더 많이 넣으시면 돼요. 네. 자, 이걸 잘 섞어주신 다음에 네. 부어주세요. 부어주고 바로 불을 킨 다음에 이제 섞어주시면 돼요. 네. 엉겨붙지 않게 계속. 그렇죠. 네. 이제는 빨리 섞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전분이 골고루 네. 묻어서 익어지게끔. 네. 자, 이렇게 골고루 다 섞어졌죠. 이때 마무리로 여기서 참기름을 넣고 네. 그러시면 끝납니다. 근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참기름 대신 고추기름을 넣으셔도 돼요. 네. 그러면 중국요리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완성이 돼요. 네. 그러면 접시에 담아볼까요? 접시 하나만 주실래요? 어느새 벌써 팔부채가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팔골채가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이제 밥하고 같이 덮밥으로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물을 좀 많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